이렇게 비수기와 성수기 문제부터 교육을 받는 방법, 현장에서 배우던, 실습장에서 배우던, 그리고 아니면 또 학원을 통해서 배우는 방식들, 그리고 그 창업할 때 이제 직원들을 뽑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급여 기준, 또 합리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급여 기준과 그 서비스 단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직원이 1명, 2명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이런 전화 업무 같은 것들, 또 부가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저번에 이쪽 홈케어 시장,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분해해서 세척하는 이 가전제품 홈케어 시장에 창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또 창업에 관련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번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오늘은 또 그 문의가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창업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성수기와 비수기를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체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여기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사진으로 capture해서 올려놨는데, 이쪽 홈케어는 대기업들도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창업하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함께 겪게 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그래프처럼 8월 달부터 비수기가 왔었어요. 왜냐면 여름이 생각보다 너무 덥지가 않았기 때문에 비수기가 작년에 좀 빨리 왔었고, 이제 어떠한 홍보나 이런 그 광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의 역량, 그 창업자의 역량, 이런 또 입소문, 그리고 온라인상의 또 소문, 이런 게 좋지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8월 달부터 그리고 올해 5월까지가 비수기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입지를 좀 굳건하게 다져가지고 또 소문도 좋게 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홍보도 좀 잘 돼 있다, 그런 업체들은 인지도가 조금 있으시면 보통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를 비수기로 봅니다. 이쪽 홈케어 시장을. 여기 그래프처럼 3월 달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기만 해도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던 일들이 3월 달 이후부터는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인지도가 없는 업체, 이제 인지도가 없는 창업을 하신 업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소소하게, 그 지역에서 소소하게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이 아니고 5월달 정도부터 수직 상승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완만한 곡선으로 성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름이 나거나 좀 유명한 업체들,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잘하는 업체들은 갑작스럽게 몰리는 양을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들어오는 일감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일들이, 그리고 조금 이제 막 시작하신 업체 사장님들이나 이런 업체에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조금 성수기가 좀 늦게 오는 편이고, 반대로 성수기가 또 조금 빨리 끝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중요한 것이 이 비수기 기간의 차이입니다.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작년 기준 2019년 그리고 올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좀 비수기가 빨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올해 2020년 5월 달까지 비수기가 오는 개인 창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면에 그 지역에서 조금 홍보나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10월 달부터 3월까지만 비수기인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앞, 뒤로 비수기가 2개월씩 총 4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4개월, 1년 중에 4개월을 비수기 수익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성수기 수익을 가져가느냐, 이 차이가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대부분 성수기 때 일을 많이 배우시려고 하세요. 뭐 에어컨이든 세탁기든 이런 가전제품 관련해서 근데 실제로 일을 배우는 시기는 가을이나 겨울이 좀 적합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가을이나 겨울쯤에 일을 배우시면 기술은 다 익혔고 다 배웠고 하지만 숙련도가 다르세요. 그 숙련도가 다른 사람들은 뭐 에어컨을 뭐 5대 6대씩 하는데 이제 숙련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뭐 1대, 2대, 3대 뭐 이 정도까지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미리 배워서 그 성수기가 오기 전까지 그 숙련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성수기를 맞이하시는 게 어쨌든 이 창업을 하는 이유는 생계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획, 창업을 하실 때 일을 언제부터 배울지 이 시기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과연 일은 어디서 배울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배우는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일부 영상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루트는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을 배우는 방식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는 방식,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실습장을 갖추고 실습장에서 일을 배우는 방식,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학원 개념의 업체 또는 이런 국비 지원이 되는 곳에 가셔서 소정의 수강료를 내고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일을 배우는 방식,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현장에서 배우는 방식, 이게 가장 많은 방식이에요. 업체들이 대부분 실습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우게 되면 분해, 조립, 세척 이 3가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해, 조립, 세척은 뭐 어떻게든 이렇게 눈썰미가 있어서 어깨 너머로도 보면서 배우실 수 있지만 현장에 따라 나가서 배우시게 되면 그 제품은 고객의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객님이 항상 그 집에 아니면 또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초보자로서 이 일을 배우기 위해서 현장에 따라 나가시더라도 고객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직접 해보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AS, 예를 들어 고객님 성향이 좋다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잠깐 밖에 나가 계셔서 내가 직접 뭐 이렇게 분해하고 조립을 해보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3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5시간이 걸리거나 그러면 고객님들의 그 클레임을 어마어마하게 겪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고객님의 세탁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신입으로 따라가서 일을 배울 때 고장 내면 안 돼요. 고장 내면 고칠 수 있는 그 부품도 없을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뭐가 부러지고 좀 크게 뭐 거의 새 제품 같은 제품, 비싼 고가의 제품들 그런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은 당연히 새 걸로 사주길 바라죠. 원래 거의 새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돼서 최근에는 그 실습장을 갖추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실습장이 있는 업체의 장점은 정말 많이 이 제품을 마음 편하게 여기서 뜯고 조립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지 못하는 AS, 고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일을 배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도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을 분해, 조립, 세척 할 수 있는 담당자랑 에어컨을 분해, 조립, 세척하고 AS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설치, 철거, 그리고 가스 모으는 거, 컴프 다운하는 거, 그리고 동관 용접하는 거 그런 기술들까지 더 배우게 된다면 당연히 그 담당자의 전문성이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예를 들어 시즌 때 에어컨을 배우고 비수기 때 세탁기, 냉장고, 주방 후드, 매트리스 이런 걸 배우시면 어쨌든 1년이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습장이 있는 업체에서는 그 1년의 현장에서 배우는 1년의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줄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그렇지만 3개월을 배워서 경력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배우신 분들보다 더 큰,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회사도 실습장을 갖추고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고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과연 일을 어디서 배울 것인지, 학원에 다니면서 배울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배울 것인지, 아니면 실습장이 갖춰진 업체에서 배울 것인지, 요거를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이 창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미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해 익숙하신 분들, 대기업 이런 제조사에서 AS 파트에 있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현장에서 배우셔도 금방 배우세요. 금방 배우시지만 전혀 나는 이런 장비, 공구를 만져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실습장에서 배우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실력을 빨리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야 창업을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 실습장을 갖춘 업체들을 알아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교육비가 있으실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현장에서 일을 배우게 되면 부사수 형식으로 따라가서 일을 배우게 되시면 에어컨 이런 앞에 놓여있는 에어컨을 분명히 그 사수 혼자 가서 처리를 해도 돼요. 혼자 가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비용을 받고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일을 배우려고 하거나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현장에서 알려드리게 되면 그 사수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은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되면 이렇게 급여를 막 받으면서 배우는 구조라기보다는 대부분 정말 열정페이, 거의 열정페이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무급인 그냥 3개월 정도 무급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냥 기름값이나 밥값 정도 이 정도 챙겨주는 그런 성격으로 일을 배운 업체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이쪽 홈케어 시장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실습장이 있는 업체들에서 일을 배우는 방식이 있는데 실습장을 갖춘 업체들은 대부분 소정의 교육비, 실습비가 발생이 되세요. 그 원인이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와서 그 분의 요청에 따라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할 텐데 기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어차피 창업을 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도 굳이 이렇게 제품들을 갖춰놓고 이렇게 그냥 그 자원봉사식으로 일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창업자분들이 오셔서 연습을 하시려면 이런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작동이 되는 제품들이어야지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제품들이 이제 아예 작동이 안 되고 나사도 아예 안 박힐 정도의 폐가전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제품을 연습할 수 있는 제품을 교체하는 그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습 비용이 있는 거고, 또 그 담당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일을 배우고 그 회사의 일을 어느 정도 조금 처리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고객들은 그분이 창업을 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객 이탈도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습장이 갖춰진 곳에서 일을 배우시게 되면 그 누군가는 와서 어떤 전문가가 와서 일을 계속 1대1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업체는 에어컨만 가르쳐 준다던가, 어떤 업체는 세탁기만 전문으로 교육을 해준다던가, 또 어떤 업체는 시공 관련해서 같은 홈케어지만 시공 관련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내가 앞으로 이쪽 홈케어 시장에서 어떠한 품목으로 창업을 할 건지 먼저 정하시고 실습장을 갖춘 업체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도 조금 먼저 미팅이나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시는 게 좋은 게 교육 기간이 업체마다 다 상이하게 달라요. 뭐 어떤 데는 일주일 교육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2주, 어떤 데는 3주, 어떤 데는 뭐 한 6주 뭐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전제품, 같은 가전제품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술을 배우실 건지 그거를 먼저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그 기간까지 산정하셔서 이 홈케어 시장 창업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학원 개념인데, 학원들의 개념은 어느 정도의 수업비를 내고 이제 교육을 받는 곳인데, 현장에 따라다니거나 실습장이 있는 곳에서 일을 배우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학원의 단점은 취업이나 혹시 모를 취업이나 아니면 오더가 조금 부족하거나 일거리가 부족할 때 학원에서 일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제일 많은 거는 현장에서 배우는 방법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실습장이 있는 업체.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가장 많고 실습장을 가져 나가는 업체들도 많다는 거, 이것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업 시 주의해야 될 점, 이제 그 수익 기준. 어쨌든 그 창업을 하시려는 목표는 생계를 또 유지를 하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남들보다 직원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목돈을 가져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했는데 조금 사업이 잘 된다 싶으면 이제 직원들을 또 모집을 해서 사업을 조금 더 계속 안정적으로 크게 키워나가는 게 목표이실 수도 있고요. 매출액에 따라 직원 급여를 주는 구조, 아니면 뭐 당연히 뭐 기본급을 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 창업주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순이익을 따져서 급여를 주는 방식들도 있고, 이제 외주 방식을 이용해서 외주 기사들을 고용해서 세금 계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홈케어 쪽은 대부분은 그 급여 체계가 수당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을 하셔서 직원 모집까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매출액의 70% 이상은 급여로 좀 그 직원에게 주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그 창업하신 분이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직원을 뽑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광고비를 조금 어느 정도 썼다던가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장비도 계속 구입을 하셨을 거고, 뭐 9대1,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9대1을 준다, 90%를 준다, 매출액에 80%를 준다, 70%를 준다, 60%, 50%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제 창업자가 운영을 해보시면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의 70%는 직원한테 급여로 주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 이거는 어느 정도 이 홈케어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편의점에서 매출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70만 원, 매출액의 70%인 70만 원을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급여로 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물건 원가도 빼야 되고, 뭐 월세도 나갔을 거고, 전기세도 나가고, 뭐 수도세도 나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신 뒤에 직원을 뽑는 것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매출액의 한 60% 선에서 그 직원들과 급여 기준을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직원을 뽑지 않고 외주 방식으로 그냥 어떤 사업자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준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을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 형태로 고용을 해서 일을 던져주는 외주 방식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영 노하우에 따라서 70% 이상도
수익을 분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 이런 수익 구조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수익 구조 안에는 또 그 우리나라는 부가세 개념이 있잖아요. 부가세를 회사가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뽑은 우리 직원에게 부담을 시킬 건지 이런 것도 창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결정을 하셔서 직원을 뽑는 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 그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단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천장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어떤 업체는 15만 원을 받고 어떤 업체는 8만 원을 받고 어떤 업체는 4만 원, 어떤 업체는 4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만 원을 케어 서비스 비용을 받는 업체의 급여 기준이 50%, 그리고 8만 원을 받는 업체의 급여 기준이 70%, 매출액의 70%, 그리고 4만 원을 받는 업체의 급여 기준이 매출액의 90%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 이제 창업자의 직원들이 가져가는 급여는 급여 기준은 50%짜리인 15만 원에 50%짜리인 7만 5천 원이 그 실제로 수익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8만 원을 받는 업체에서 70%를 급여를 받았다 하면 5만 6천 원이 될 거고, 4만 원을 받는 업체에서 급여 기준이 90%라고 하더라도 3만 6천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창업자가 창업을 하신 뒤에 직원을 뽑아서 급여 기준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창업한 회사, 그 창업자 회사의 서비스 단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 홈케어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화 업무입니다.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케어 금액도 안내를 드려야 되고, 방문 시간, 그리고 소요 시간, 또 그 고객 집에 있는 제품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런 정도를 고객한테 미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량이 많게 되는데요. 창업을 하셨는데 직원이 이렇게 1명, 2명, 3명 이렇게 늘어났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각의 그 인원이 하루에 한 3건, 오더 3건 정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하루에 총 9개 정도의 그 오더량이 픽스가 된 오더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 9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화통화가 최소 한 50통 정도, 하루에 50통 정도는 전화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문의만 하는 고객님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비교를 여기저기 비교해 보려고 하시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 문제는 그 50통이 하루치라는 거예요. 하루치. 다음 주에 스케줄 예약을 원하는 고객님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달 예약을 원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 또는 그냥 단순히 취소를 요청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 AS나 클레임 관련된 전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를 포함한 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가 최소 1명 콜센터 업무를 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 이런 콜센터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또는 그 창업을 하신 분이 직접 콜센터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절대.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콜센터 업무만 따로 이렇게 외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부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또는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까지 다 갖추셔서 창업을 하시는 게 사업을 조금 더 성장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창업을 하시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또 세탁기, 에어컨, 주방 후드부터 이런 각종 분해하기 어렵거나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촬영해서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